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2회차 생산 1급 이론 시간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았더니 조금 생소한 문제가 있는데요. 맞아요. 항상 이야기했지만 신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인사는 매번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생산도 그런가요? 좀 덜했죠. 그런데요. 이론도 그렇고 실무도 그렇고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눈에 띄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문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래 하단에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될 텐데요.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기출문제 DB도 다운받아 보시고 문제지도 다운로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다운로드만 해주시고 그냥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신규의 유형의 문제가 실무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보다 합리적인 시간 안에 풀이를 할 수 있을까?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런 꿀팁들도 같이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론만 합격 점수가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실무도 우리가 시간 안에 모든 문제 풀어서 합격 점수에 도달해야 한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에 여러분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고 학습의 효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 주요한 요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IT 중심의 프로젝트로 추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최고 경영층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유도도 해줘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 통합적으로, 그렇죠.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줘야 된다. 요거 좀 볼게요.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잘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업무 방식을 유지하겠다? 이건 굉장한 실패 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런 실패 요인으로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 4번 고르는데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리고요. 2번 문제. 베스트 프랙티스 여러분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BPL과 ERP 시스템 구축을 병행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BPR을 먼저 시행하고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 구축하는 거 좋죠. 베스트다. 그죠? 가장 베스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늦었다라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요. ERP 패키지 맞춰서 BPR을 추진할게요.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좀 보세요.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해 가는 것은 기존 업무에 따라서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떨까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기존 업무 처리했던 방식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죠? 네. 비효율을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 올바르지 않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 문제 나왔어요. 땡큐. 그렇죠? 이렇게 쉬운 문제 하나 툭툭 줄 때마다 뒤에 뭔가 있나?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죠. 자, 보도록 하죠. 이렇게 ERP의 발전 과정으로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거 몇 번? 4번입니다. 라고 바로 답 체크하고 넘어오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문제 4번으로 옮겨가 보도록 할까요? 자,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아마 지난 기출문제 풀이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자주 쓰이는 오답입니다. 이 친구가 라고 얘기하면서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로만 올바르지 않죠. 그죠?
이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 그죠? 이 둘 다를 얘기한다. 동시에 이용한다. 이런 말표현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그죠? 이 둘 다 동시에 고려한다. 동시에 이용한다. 이런 말표현 적어드릴게요. 수정해 두시고요. 자주 쓰이는 오답의 아주 정형화된 스타일이에요. 자, 1번 올바르지 않군.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요. 아주 올바르게 정답입니다. 얘네들은 다 올바른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 번씩 꼭 좀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네, 읽어주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1번, 왜 오답이 되었는지, 그럼 정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적어드렸으니까 이렇게 수정하고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그죠? 눈에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 네, 읽어볼까요? 자,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의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을 재구축하려는 경영혁신의 전략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정보기술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핵심과 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경영기법입니다. 또 한 번 언급이 됐어요. 그죠? 매우 신속하고 극단적이고 전면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이 기법을 뭐라고 합니까? 스트럭처링 맞아요? 올바르지 않죠? 리엔지니어링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리자 들어갔다고 아무렇게나 막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네, 리엔지니어링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6번 BOM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뭐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제 그려려니 하는 마음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답도 잘 골라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플래닝, BOM, 생산관리 부서, 판매,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되며 계획 짤 때, 그렇죠. 생산계획, 일정 계획에 여러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이야기. 자, 퍼센테이지 뭘로요? 부품의 양을 백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딩동댕 맞아떨어지죠. Manufacturing BOM 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네, 이때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도 사용한다. 제조 공정 및 조립 순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맞아 라고 해주실 거예요. 근데 팬텀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요. 적은 종류 또는 단일의 부품을 가공해서 여러 종류. 그래요? 적은 종류 또는 단일 부품을 가공을 해서요. 이렇게 여러 종류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리는 모양이 어떻죠?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인버티드 BOM에 대한 설명이 적혀져 있는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팬텀 하면요. 팬텀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실제로 보관 장소에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는 품목. 그죠? 그런데 존재하진 않으나 조립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BOM입니다. 이런 말 표현으로 들어가 있어야죠. 그쵸, 여러분?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 내용은 인버티드, 역삼각형의 BOM. 그쵸? 인버티드 BOM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적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지우고 인버티드. 아니면 팬텀 BOM 이렇게. 그죠? 네. 앞서서 설명했던 거 실제로 보관 장소에 여러분 물건이 존재한가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립의 순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 표현들을 좀 풀이해서 써놓는다면 올바르게 적어 놓으셔야 되겠다. 자, 그렇구나. 자, 그럼 정답은 4번이구나 라고 해주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어머, 잡숍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잡숍 한국어로 얘기해 볼까요? 개별 생산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땡글뱅이를 쳐주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숍의 특징 한번 설명해 볼까요? 뭐였습니까? 우리 항공기,
기계장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만들어낼 때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주문자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소량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소량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 부품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여러의 종류의 것들을 만들어야 하니까 설비는 어때야 될까요? 딱 하나? 아니죠. 범용성 있는, 그죠? 범용 설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죠? 범용 설비, 범용 기계를 활용해야 된다. 여기 이렇게 지문에 써 있는 거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또 이런 말 표현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제품이나 생산량의 변경이 어떨까요? 용이하죠. 주문자에 따라서 변경이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물자의 이송량이 어떨까요? 높을 것이고 유연성이 높다라는 말표현이 나온다라면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말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제공이 많다, 재고가 많다 이런 말표현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올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숙련공이 눈에 띄는데요. 숙련공 어떻죠? 의존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특수기계 생산 라인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특수기계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 기계 배치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해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언급 특징들을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이에 대한 거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다? 유연성이 적다? 아니, 크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주문에 의해서 생산, 그렇죠. 주문 생산 방식이다. 그렇죠? 특수기계 생산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범용성 기계, 그렇죠? 자, 공장 내 물자량이 어때요? 작지 않습니다. 크다? 숙련공의 의지가 높다. 이런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큰 유연성이다. 그렇죠. 물자 이상량 큽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공정별 기계 배치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가, 라, 바, 사, 자. 어디에 언급돼 있죠? 가래요. 가. 나에다 동그라미 해놓고 가를 읽었어요. 나, 라, 바, 사, 자. 나라, 바사자. 답은 몇 번? 2번에 들어가 있죠. 됐나요? 네. 나라고 여기 동그라미 친 것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현재는 30일이며 어머 포인트. 여러분 우리 맨날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것만 보았다가 현재는 현재일을 여기에다 줬네요. 그러면 우리 우선순위 긴급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나요? 여러분 자녀 작업 일수가 며칠? A 작업부터 구할까요? 5일. 납기일이 어떻게? 45일이고요. 현재일은요. 30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5분의 15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3이 나오네요. 자, 이 A죠, A. B는요. 자, 자녀 작업 일수 20일. 납기일 40일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현재는 30일. 따라서 20분의 10이 될 것이고요. 0.5가 되겠네요. C는요. 자, 자녀 작업 일수가 며칠? 2일이고요. 납기일은 35일에다가 현재일은 며칠? 30일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2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2.5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네, D. 선생님처럼 암산하면 안 돼요. 네, 왜요? 오늘은 계산기를 안 가져왔지 뭐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풀어봤으니까 지금 과감해지는 거죠. 그죠? 암산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 작업 일수 10. 그죠? 납기일 50. 마이너스 30 해주면 10분의 20이 될 것이고요. 2가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해야 되는 거 긴급률이 가장 적은 거. 그죠? 긴급하다. 여기 있다. 그죠?
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물어보고 있죠? 작업 뭐? B가 될 거고요. 나머지 숫자치 다 맞아떨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맞아떨어져 있어요. 혹시나 높아심, 암산이 틀렸을까 봐 말을 하면서 암산하는 게 여러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아주 올바르게 잘 했네요. 그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넘어가 볼게요. 저게 동그라미 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자, 수요 예측 과정 중 가장 먼저 수행해야 될, 그렇죠. 수요를 예측하기 전에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좋은 얘기죠.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뭐와 무엇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 목적과 용도가 아주 명확해야 한다. 그죠, 여러분?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뭐든 그래요, 사실. 뭐든 목적이 뚜렷해야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요를 예측한다.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냥 가볍게 뭐에 대한 문제다. 그냥 기본적인 교양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10번 문제. 자, 보기는 10번 문제 보기는 이렇게 월별 자전거 판매량이다. 가중이동평균법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 가중치를 두는 거죠. 어떻게? 최근치에다가 가중치를 두어야 되겠죠. 사실 이 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밑에서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없어도 사실 우리 문제 풀 수 있죠? 네. 최근치에다가 가중치를 어떻게? 0.4, 0.2, 0.2, 0.2. 가장 높은 최근치를 먼저, 그죠? 가중치를 최근치에다가 여러분 가장 높은 가중치를 곱하기를 해주는 것이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0.4, 0.3, 0.2, 0.1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주는 예제들도 많은데요. 지금은 느낌이 별로 없을 것만 같아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치에다가 최근, 가장 시간적으로 여러분 4월이 최근이죠? 네, 4월에다가 가장 높은 가중치를 곱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90 곱하기 0.3 해주니까 이렇게 70 곱하기 0.2, 80 곱하기 0.2, 90 곱하기 0.2 해주시면 이렇게 숫자치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합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우리 84가 되죠. 그죠? 합산해 보세요. 됐나요? 계산기 두드려 주시면 84.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인가요? 라고 하실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 우리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기출에서도 왕왕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최신 기출까지 풀어보셨다라면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 되려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치수평활법 같은 문제들을 좋아하시잖아요. 왜요? 단순하게 우리가 산식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답이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말꼬임도 없고, 그죠?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하시죠. 자, 우리 노동 생산성 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 약간 꼬았어요? 네. 그렇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잘 보셔요. 매출액이 얼마였느냐? 10억이었고 외부에서 구입한 가치가 얼마였느냐? 여러분 8억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판매를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얼마나 됐는가 생각을 해볼게요. 나의 아웃풋을 생각해보자. 10억이다? 진짜 몽땅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 8억까지 빼주시면요. 2억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생산성. 그죠? 노동 생산성이니까 여기에 인풋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인풋분의 아웃풋이잖아요.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3월에 10명이 각각 몇 시간씩 200시간씩 작업을 한 경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기를 두드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계산기 두드려 보면 얼마만큼의 시간당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2억 분의
여러분 곱하기 해주면 2000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거 3개 이렇게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10만 원 남네요. 100 플러스 플러스래요. 입에 붙었어요. 03개. 그죠? 숫자를 쓸 때는 우리 ERP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키 누르면 03개가 생기잖아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구나. 이렇게 계산기 써주는 문제여서 어렵지 않게 도달했을 것 같아요. 그쵸? 다만 어디에 핵심을 두었다? 여기 봐봐요.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10억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0억인데 10억에서 10억이라는 매출액이 생기기까지 투하한 뭐요? 구입한 가치가 있었잖아요. 그쵸? 새롭게 창출된 그 가치는 여러분 얼마짜리 사서 8억짜리 사서 10억에 팔았으니까 새롭게 창출된 그 가치 2억이다. 요것만 포인트 잡아서 기억해 준다라면 어렵지 않으셨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는데요. 왜 난이도가 사겠어요, 여러분? 여기 힘 줬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에 밑줄 한 번 더 쳐주시면서 체크 포인트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힌트를 주고 있었다. 부가가치가 뭐다? 새롭게 창출한 그 가치.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외우지 않고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가치하차 가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공정계획표 나왔어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런 거 문제 풀 때 좋아하세요. 왜요? 재밌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약간의 표정이 보이려고 그래요. 귀찮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정에서 2번 공정 갔다가 2번에서 4번 갔다가 4번에서 6번 갔다가 8번 공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2번 4번 공정 6번 공정 8번 공정. 이때에 여러분 소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5일 더하기 2일 7일 7일에서 7일 더하니까 14일 14일 더하기 6일이니까 20일. 자, 그 다음에요. 요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그 다음에 4번 갔다가 그 다음 여기로 와야겠다. 7번 갔다가 8번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자, 그러면 1번 갔다가 2번 갔다가 4번 갔다가 4번에서 7번 갔다가 7번에서 8번 가보겠다. 8번 공정까지. 소요 시간이요. 자, 5일에서 2일 더하니까 7일이고요. 7일에서 8일 더하니까 15일입니다. 15일에서 6일 더하니까 21일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그쵸?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요거 한번 볼까요?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또 7번 갔다가 8번 가는 요렇게도 해볼까요?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가 7번 갔다가 그 다음 8번 갔다. 이렇게. 그러면 3일 더하기 3일 6일 6일에서 8일 더하니까 14일 14일에서 여러분 어때요? 6일 더하니까 20일.
자,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다시 요 하얀 색깔로 다시 와볼게요. 1번 갔다가 3번 갔다가 5번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고 그 다음 8번으로 올게요. 1번 갔다가 3번 공전 갔다가 그 다음에 5번 공전 갔다가 7번 공전 갔다가 8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따라서 며칠? 요거 3일, 그죠? 더하기 6일 하니까 9일이고요. 9일에서 2일 더하니까 11일, 11일에서 6일 더하니까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최종 단계 완료일은 어떤 거? 이 숫자 중에 가장 어떤 것을 골라라? 큰 것을 골라라. 따라서 여러분 완료일은 며칠인가? 여기다 숫자 써주래요. 21일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겠죠. 됐나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약간의 시간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그렇지만 아마 이렇게 흐름 따라가서 여러분 체크만 해준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문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먼저 읽어주세요. 어머, 보람찼어요. 우리는 교재에 없을 때 수업 시간에 무엇을요? 이렇게 R, O, P. 그죠? 제 주문점, 제 발주 시점이라고 해서 제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거는 뭐 몇 년 동안 언급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도가 있으니까 기억은 해두셔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접근했던 얘기가 시험에 나와서 또 굉장히 야심찬 문제로 준비가 돼서 나와서 보다 좀 뿌듯했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페이퍼를 드리면서까지도 언급을 해드리고 문제까지 풀어줬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주 가볍게 넘어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리드 타임 동안에 여러분 발생한 소요량 플러스 무슨 재고, 안전 재고 이렇게 여러분 더해서 발주점을 계산해야 한다라고 공부했었죠?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 안전 재고까지 와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네. 안전 재고는 어떻게 구해요? 안전계수 곱하기 여러분 표준편차다. 근데 여기 지금 표준편차라든지 뭐 이런 말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안전재고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4번 작업 공정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현장에서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고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 자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정 제품이 어떤 부품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한 데이터다? 요건 뭐에 대한 설명에 가깝죠? BOM. 그죠? 요게 떠올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쵸? 좋아요. 자, 요런 거 어때요? 귀엽죠?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잘 흐릿해 보이는데 제가 하나씩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뭐가 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공이 주면서 뭐도 해준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셔요, 여러분? 네, 이렇게 부수적으로 운반을 한다. 그죠? 네, 그 얘기고요. 주로 뭐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로 네모 박스가 들어가 있어요. 정사각형, 다이아몬드 말고. 주로 뭐 한다? 수량 검사를 하면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요. 주로 가공을 우선시하면서 주로 가공을 하면서 안에 있는 무엇이죠? 다이아몬드 모양이 만들어져 있죠. 그쵸? 이건 뭡니까? 품질 검사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안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주로 품질 검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뭘 하겠다? 수량 검사할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답 몇 번이라고 외칠 수가 있어요? 뭐야, 그대로 짝짓기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여러분. 네. A, B, C, D. 그쵸? 네. 정답은 1번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여러분 정답을 체크하면서도 이 찜찜한 기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안 그러셨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네. 저는 이런 문제 여기 뭐 난이도 5점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아니다. 우리 저와 같이 공부했던 수험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네. 자, 16번입니다. 계산하는 문제 나왔어요. 맞아요. 라인 밸런싱 효율부터 여러분 여기는 불균형률은 구하란 말 없었지만 불균형률까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 밸런싱 먼저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구하죠? 라인 밸런싱. 여러분, 작업장이 몇 개 있어요? 4개의 작업장.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작업장 수 곱하기 Tmax였습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시간 써줄 거예요. 8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합산해 줍니다. 8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5분은 했다. 그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겠죠? 보자. 계산기 두드려 주실 거고요. 요거 이제 암산은 옳지 않으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10에다가 이렇게 합하면 24 맞아요, 여러분? 그래요. 된 것 같아요. 맞죠? 14니까 24 됐죠? 자, 이제 이것을 뭐 해줍니까? 나누게 해주셔요. 그럼 뭐 나옵니까? 저도 풀어보고 왔어요. 그쵸? 몇 퍼센트 나오면 0.75 이렇게 나올 거예요. 0.75. 그러면 이렇게 숫자 0.75를 백분율로 바꿔주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해주니까 75%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네, 라인 밸런스 효율은 75%입니다. 라고 답을 이렇게 구해주시고 만약에 불균형률이 나오면 어떻게 구하라 그랬죠? 불균형률, 불균형 효율 뭐 이렇게 막 표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불균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했더라?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싱 효율이었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75%는 자 빼주시면 25%만큼이 불균형률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너무 제가 미래지향적인가요? 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할 때, 라인 밸런싱 구할 때 여러분 불균형률도 한번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여러분 야심찬 문제로서 여러분 신규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포커스는 맞추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조금 해서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와 MRP 시스템에 대한 비교 설명이다. 품질 관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품질 관리에서 G2는 토탈 퀄리티 그렇죠. 컨트롤이다 라고 해서 전사적인 품질 관리다 라고 얘기하고 MRP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산 계획에 따라서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의 소요량, 조달 시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문과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MRP이기 때문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SQC라고 들어가 있어요. 통계적인 품질 관리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건 일단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G2는 재고를 최소화하자. 그렇죠?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것이고 MRP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속적인 수요를 갖는 자재가 그 소요량을 계산을 해서 조달 시기에 딱딱딱딱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재고를 확보한다. 이런 말 표현도 그래 맞아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G2는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납품업자와 적대적 여기서부터 벌써 답을 골라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G2 생산 맛이 갈 때 just in time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필요한 만큼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재도 굉장히 조금만 필요할 텐데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납품업체랑 어떻게 해요? 원활한 그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G2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상호 협력점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협력적인 관계.
협력자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MRP가 되려 협력관계가 아니죠. MRP는 어떻다? 왜 그러냐면요. 왜 적대적인 관계냐. 이걸 바꿔놓으셔야 되는데 왜 적대적인가요? MRP는? 왜 그럴까요? 필요한 여러분 어때요? 자재. 우리가 이 필요한 그 자재를 소요량 조달식에 맞게끔 주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원가를 얻기 위해서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표현을 또 제가 또 강하게 설명을 또 드리고 있네요. 너무 과한 것 같지만 그런 요소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다. 자, 그렇구나. MRP는요, 내가 자재의 소요량, 그리고 주문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면 원가 또한 어때요? 굉장히 높은 것을 막 사들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수의 여러분보다 이렇게 납품업자가 있다라고 한다라면 서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약간의 경쟁 그런 관계를 맺어서 보다 더 조금 더 저렴한 가액을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상호적이다, 상호적이고 협력적이다 이런 말표현보다는 보다 더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다에 가까운 말표현이 맞아떨어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상호적인 그런 관계가 좀 배제되어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네. 따라서 정답은 네, 3번이고요. 이렇게 바꿔주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도출했다라면 지트는 그렇지. 협력관계를 갖춰야지. 서로 상호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어야 원활하지 라고 생각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정답을 아마 찾긴 찾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왜 MRP는 적대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봤습니다.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추가적으로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은 언급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았어요. 자, 토요타 생산 방식에 7가지 낭비. 그래요. 7가지 낭비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가장 뿌리가 되는 거, 여기 뿌리는 안 나왔어요? 낭비의 뿌리가 뭐였죠? 과잉 생산의 그렇죠. 낭비 있었는데 여긴 지금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뿌리였잖아요. 낭비의 뿌리.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재고 낭비, 그죠? 동작 낭비, 운반 낭비 없지만 있어야 된다. 가공 그 자체로 낭비, 불량라면 그것도 낭비, 그죠? 네, 대기하는 것도 낭비.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들은 것 같죠? 인력 낭비, 사람 낭비. 사람. 같은 말, 인력 낭비. 이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다. 시간 낭비 있었어요? 없었다. 여러분, 기계 낭비 있었어요? 이런 거 없었다. 그죠? 네. 그럼 가장 적절치 않은 거 골라주실 수 있죠? 정답 몇 번?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답들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열거를 드렸어요. 좀 예쁘게 써라. 그럴까요? 여러분 좀 제가 뭐 때문에 그래요? 빨리 쓰느냐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뭐 기계 낭비 지금 나와 있고 사람 낭비 뭐 이런 거 사람 그죠? 이 같은 말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이런 말 표현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예쁘게 쓴다고 썼는데. 예. 천천히 쓰면 더 예쁜데, 여러분 천천히 쓰면요, 시간이 지루하다고 하실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렇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작업장의 작업원 출근율이 90%이다. 여러분, 딱 이거 보자마자 가동률 구하라는 문제로군. 예. 왜요? 출근율 곱하기 1 간접 작업률이었잖아요. 그쵸? 출근율 몇 퍼센트? 90%. 그죠? 1 간접 작업률이 몇 퍼센트래요? 20%. 그럼 90% 곱하기 여러분 무엇? 80%니까 8, 9, 72. 그쵸? 네, 숫자만 쓰세요. 숫자
72 이렇게 써주면 끝나는 문제다. 너무 나이스한 문제였어요?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아이고, 20번 문제. 자, 요거 어때요? 뭐 물어보았죠? 이용률 물어보았어요. 자, 이용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작업장에 이용 가능한 시간 계산해 줘야 되죠. 그것 먼저 해줘야 돼요. 작업장에 이용 가능한 시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하면, 보세요. 교대가 3교대고요. 5일씩, 그죠? 네. 그리고 1교대에 8시간씩, 기계는 10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최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제가 오늘 계산기를 안 가져왔다 보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8 곱하기 10 해주었더니 여러분 몇 시간? 1200시간이라는 이용 가능한 시간 얘기하는 거죠. 총 토탈 내가 이용 가능한 시간이 1200시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네, 그 분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 내가 작업한 시간은 이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200시간에서 불가동 시간 40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감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몇 시간? 1160시간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큰일 났어요? 네, 암산으로 안 되죠. 그래도 제가 풀어보고 왔으니까. 계산기 두드리니까 뭐 나왔어요, 여러분? 좀 숫자가 점점점점 막 나오죠. 그죠? 96.7%로 뭐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원래는 소수점이 쭉 떨어지니까 이럴 때 반올림했어요. 문제 삼지 않고요. 절사했어요. 96%. 그것도 맞게 해드리고요. 그렇게 모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숫자 2와 유사하게 96.66666 이렇게 쓰셔도 맞았다. 96.7% 이것도 맞게 해주고요. 96%도 맞게 해주고요. 여기서 반올림한 97%까지도 다 맞게끔 처리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21번 자꾸 페이지라고 얘기하네요. 자, 21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 한글로 써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들어가 있죠? 실제로 프로젝트의 여러분 계획을 시간으로 구분하고 그렇다. 시간과 여러분 또 하나 또 일정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네요. 실제로 달성한 프로젝트를 동일 도표상에 표시하는 막대 도표. 전통적인 프로젝트 스케줄링, 그죠? 프로젝트 일정 관리 기법이다 라는 발표 벌써 여기서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프로젝트 시간 및 각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을 뭐 할 수가 있대요? 알 수 있으며 계획과 통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래요. 그죠? 네, 계획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존재한다. 뭐 단점이 하나만 있나요? 계획 변화, 변경이 약하다. 이런 거 당연히 있었고요. 정밀서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어지죠. 또 말이 자꾸 이제 길어지는데 그죠? 근데 그런 내용 다 알았으면 좋겠어서. 그쵸, 여러분? 이렇게 정밀하지 못하니까 유기적인 관계까지 명확치가 못하다. 그래서 사전 예측, 사후 관리 불가능하죠. 어렵다. 통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 생각이 나주셔야 되면서 간트 차트, 아이고,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미 벌써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할 때 답을 도출하셨을 것 같아요. 자, 22번. 다음은 무슨 재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제가 너무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나 봐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재고 종류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자, 여러분 보셨더니 계절적인 요인, 가격의 변화 등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상 재고라고 하죠. 불확실함에 여러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안전 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몰 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약간 손실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뭐 빈출은 아니었죠. 그래서 혹시나 높아심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파이프라인 재고입니다. 여러분 파이프라인 재고는 수송 재고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요 유통 중인, 그죠? 유통 과정 중인 제품이나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이다. 이런 말표현 언급되고 있고,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표현까지 대놓고 설명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간략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래요. EOQ가 써있죠. EOQ. 큰일 날 뻔했어요. EOQ의 모형으로, 여러분, EOQ 모형에 가정이 있어요. 제가 기본 가정에 뭐라고 써줬던 거 기억해요? 양가로 쳐놓고 단일이다, 일정하다, 이런 말표현 적어드렸던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보자. 수요량과 조달 기간이 확정적이다. 맞죠? 단일 품목에, 그렇죠? 동그라미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재고 부족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네. 왜? 조달 기간 지나면 전량을 일시에 다 입고가 될 것이고, 재고 부족은 없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였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재고 유지비는 구매량 증가와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그쵸? 항상 일정하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매량 증가하면요. 왜 그럴까요? 재고 유지비와 일회 주문 비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량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그 또한 증가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살짝 흔들렸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단위당 구매 비용, 생산 비용은 변동되며 특히 여러분 특히 대량 구매일 경우 할인 같은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매 비용이라든지, 그죠? 이런 생산 비용은 변동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대량 구매하였다라고 해도 할인은 없다라고 적어 놓으셔야죠. 올바르지 않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24번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아래에서 설명하는 용어, 가장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뭐가 눈에 딱 보여요? 자재 소요 계획 그 활동 중에 기준 생산 계획이 밑줄, 여기에서 벌써 답이 나왔죠? 네. 기준 생산 계획에 MPS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MPS에 주어진 제조자원의 용량이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RCCP. MPS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RCCP.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하면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아래 내용에 대한 것도 한 번씩 읽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 네. 제가 너무 앞에서 열을 토했나 봐요. 자, 시간이 모자르겠는데요. 그죠? 자, 25번입니다. SCM의 추진의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플리체인 매니지먼트 뭐라 그랬죠? 이렇게 공급 사슬망이라 그랬어요. 그쵸? 네. 생산의 효율화. 맞아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분산형이라는요. 요거 보면서도 분산형이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죠. 통합적이다.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이룩하고 있다. 이런 말표현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쵸? 네, 통합적인 정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런 말표현.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SCM의 그런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총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경쟁 우위점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 자,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관련한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서 주문과 관련됐다. 이 말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구매 발주 비용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구매 발주 비용 같은 것이 생각이 날 거다. 그죠, 여러분? 네. 따라서 정답 구매 비용 이렇게 처리를 했죠. 선생님, 구매 발주 비용이라고 썼는데요. 맞게 해줍니다. 저는 구매자가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발주 비용이라고 썼어요. 맞게 해줍니다. 문제 삼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용장 개설했다, 물가조사비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쭉 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구매 발주 비용이다. 아주 대놓고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의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니까요. 이거 풀어야 하는 문제죠. 풀어야 하는 문제다. T 제품에 여러분 제품 구조 나무이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제품 T 제품이고요. 이렇게 잘 예쁘게 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봐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여러분 주문량이 몇 개다? 800개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요거 800개고요. 그런데 재고가 있었다. 여러분 비재고 몇 개 있었대요? 100개 존재한대요. 그리고요. D는요. D 여기 200개 존재한대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800개 만들 때 요거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필요 수량이 여러분 양가로 1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A 부품은 800개. 그죠? 얘는요. 양가로에 2라고 써 있어요. 2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한 개 만들 때 2개가 필요하다. 누구? T 제품 하나 만들려면 B라는 것이 2개가 있어야 된다. 부품이. 그죠? 네. 그럼 이렇게 곱하기 해서 2, 8에 16. 1600개가 될 텐데 100개가 존재하니까 자 100개가 존재하니까 빼줘야 되겠죠. 1500단위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숫자를 넣어놓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쵸?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볼까요, 이제? 네. D 양가로 쳐놓고 2라고 들어가 있어요. 숫자 2.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A 하나 만들 때 D는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A 800개가 필요하니까 1600단위가 필요하구나. 곱하기 해주니까. 2, 8에 16. 그죠? 네. 근데요. 요것도 보세요. 이렇게 200개가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200개 빼주었다. 그러니까 총 토탈 몇 개가 필요하다. 1400단위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럼 1500개도 내려와 볼까요? 양가로 3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해주면 되죠? 4500단위. 1500개 곱하기 3 해주니까 4500단위. 똑같은 레벨까지 왔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왜? 구하고자 하는 게 Y였으니까요. 자, 요렇게 Y 옆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양가로 3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네. 1400개 곱하기 3 해주니까 4200개가 여러분 계산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다가 Y 여기도 있어요. 그쵸, 여러분? 양가로 쳐놓고 뭐라고 들어가 있죠? 2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4500단위에서 여러분 곱하기 2를 해주니까 9000.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Y의 소유량은 몇 개죠? 4200단위 더하기 900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몇 개?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그죠, 여러분? 소유량 숫자 13200개입니다. 라고 예쁘게 적어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 유리한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검사 항목이 적다. 샘플링을 할까요? 검사 항목이 적으면 그쵸. 여러분, 그냥 그렇게 검사 항목이 적다라고 하면 전수검사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쵸? 이래서 고쳐주세요. 검사 항목이 많다라고, 많고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 완전 베스트죠. 그죠? 네, 적을 경우가 아니라 많을 경우에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이야기니까 한 번 더 체크해주고 읽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9번 가보도록 할게요. 6시그마 오랜만에 나왔죠? 자, 보도록 할게요. 6시그마 활동 단계.
그래요. MAIC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측정 단계, A 분석 단계, 그죠? I 개선, 그죠? 네. C 관리, 그죠? 컨트롤 막 이러면서 막 했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새로운 공정 조건을 표준화하고 통계적인 공정관리 기법, 방법으로 변화를 탐지하고 새 표준으로 공정이 안정되면, 여러분 밑줄 쳐보도록 할게요. 재평가합니다. 새 표준으로 공정이 안정이 되면요, 다시 공정 능력을 재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측정 올바르지 않아요. 관리. 그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죠. 그죠, 여러분? 네. 여러분 또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이렇게 분석 같은 것들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특성치를 벤치마킹해서 차이 분석한다. 그래서 공정의 재설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게 분석이었죠. 개선은요, 여러분, 개선은 뭘 얘기했었어요?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성과를 검증하는 단계이다. 뭐 이런 거에 되게 강하게 체크 해드렸던 것이 제가 또 기억이 나요. 그죠, 여러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오랜만에 또 나오면 또 이렇게 아리송한데요. 이런 게 여러분 주관식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30번. 측정치의 유형 중 계량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연속적인 값을 갖는 측정치다. 여러분, 계량치가 그렇죠. 길이, 무게, 부피, 수명, 온도와 같이 그런 품질의 특성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이런 말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계량치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도가 바로 계량치 관리도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1번 맞는 이야기. 통계적으로 정교 분포와 같은 분포 형태를 취한다. 아주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던 책에 쓰여져 있는 그대로가 언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했던 얘기니까요. 불량품 개수나 단위당 결점수와 같이 셀 수 있는 측정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수치. 그렇죠.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개수치 관리도에 대한 정의지요. 따라서 올바르지 않군요. 몇 번? 3번. 그죠? 네. 맞는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 해주시고 읽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읽어주고 그러면 그죠? 또 제가 이미 1시간을 쓴 것 같아서요. 자,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숫자를 소수점 몇 자리, 첫째 자리까지 입력해 줄래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지문만 읽었을 땐 계산 문제가? 라고 하셨겠지만 오랜만에 또 반가운 친구가 나왔습니다. 식스시그마는 100만 개의 제품 중 평균적으로 몇 개 이하의 불량만, 그렇죠. 3.4 ppm. 숫자만 넣으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3.4만 쓰면 되죠? 네. ppm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요. 3.4만 쓰면 정답입니다. 선생님, 전 ppm까지 썼어요. 너무 훌륭해서 그래요. 정답이죠, 당연히.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 또 마지막, 진짜 마지막이죠? 볼게요. 계량형 관리도는 품질 특성이 무게, 길이, 인장 강도 같이 연속적인 값을 갖는 계량치로 나타날 때 쓰이는 것이다. 그 중에 이 관리도는요, 공정분석, 즉 공정의 변동폭을 관리한다. 그죠? 범위, 그죠? 그래서 R 관리도라고 얘기하죠. 레인지 막 이러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기출문제로 다뤘었을 때 더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 한 번씩 더 봐주시고 다 맞췄다고 해서 안 보지 마시고요. 한 번씩 오답을 볼 때 내가 이건 찍어서 맞췄어 라고 한다면 한번 저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아래 하단의 홈페이지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여러분 이론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실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더욱더
신규다라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다? 생산에, 실무에, 신규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직접 입력해라. 그리고 답을 도출해라. 이런 식의 형태를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문제 풀이하느냐고 매우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꼭 오답까지 체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채장을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